그래서 정리해보면 반도체 업종의 실적주의자 중형주의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드론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종목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무드림이 파티하느라 좀 바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젊은 부자들 TV에도 지금 파티 술집 운영하는 과정들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30명 정도가 와서 파티를 같이 했었고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이닝 파티, 콘셉트 파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0대, 30대 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11일에 풀 베팅을 선언하셨어요. 2주 정도 지금 흘렀는데 지금 시장은 어떤가요?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2월 4일 이후에 소폭을 조정받고 있는 움직임인데 약 10일 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제는 그래도 소폭 반등을 하는 움직임인데 뭐 이렇게만 보면 미국 증시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추세가 끝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방 추세선을 연결해 보면 사실은 소폭 이탈한 상태고요. 그 안에서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우려는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뭐 매수 매도방을 통해서도 그렇고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1일이죠. 1월 21일 전에는 조정이 좀 더 크게 올 수 있다. 약 한 10% 이상의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단기간 급등에 대한 조정은 현재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역시나 미국 증시는 견조하다라고 보는 전망들이 우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1월 1일부터는 미국 증시와 가상화폐의 흐름까지도 같이 짚어드리고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는 종목 추천도 같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방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줌수업을 통해서 테슬라 2배 ETF와 비트코인 2배 ETF를 투자할 것을 적극 말씀드렸는데요. 그 수익률은 이미 35%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 증시가 맞고요. 다만 한국 증시는 12.3 내란 사태 이후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식 토론방을 통해서 풀베팅을 선언한 시점이 12월 9일이었거든요. 12월 9일 이후에 5일 연속으로 급등하는 흐름이었고 다만 12월 19일에는 소폭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었는데 그 이유는 FOMC 회의에서 내년 금리 인하가 4번이 아닌 2번으로 조정될 수 있다라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하락은 했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시장 막판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또 금요일엔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다시 한번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내년 1월 실적 시즌이 다시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가 상황은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벌써 4번이나 말씀드렸던 대로 탄핵 정국 이후에 과거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탄핵 정국 이후엔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주가가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이미 데이터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7일에 추천하신 종목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지난 추천 방송일은 12월 7일 토요일이었고요. 그날의 방송에 제가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테마의 대장주는 오리엔트 전공이고요. 오리엔트 전공은 다만 이 당시에 이재명 테마의 대장주인 오리엔트 전공과 이스타코 이 두 종목을 추천했었고 오리엔트 전공은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촬영일은 12월 7일 토요일이었고 12월 9일 시가 기준으로는 약 27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270% 급등 이후에도 소폭 조정을 받고 나서 고가놀이를 역시나 하고 있는 대장주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추천드렸었던 종목은 이스타코인데요.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부대장주이지만 대장주가 단기 가열 종목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타코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추천일 당일날 시가 5%에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약 35%가 급등했고 추천일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230% 정도 급등하는 굉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선주는 5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고 다만 이번 이벤트가 조금 좀 앞당겨져 있고 대선이 4월에서 7월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공부만 한다면 대선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주식 토론방에 계시면 제가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짚어드릴 수 있고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매수 매도방에 있으시면 저와 함께 매수 매도 하는 것들을 같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를 종목들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미국 증시에서도 일단 AI 반도체의 대장주인 엔비디아부터 살펴보겠는데요. 2022년 10월 13일에 약 10.8달러이던 것이 24년 11월 21일 152.89달러를 찍고 그러고 나서 약 10% 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무려 2년 동안 15배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AI가 23년과 24년을 이끌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엔비디아를 제외한 반도체 업종들은 사실은 뭐 조정을 받은 지가 꽤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브로드컴이라든지 TSMC라든지 모두 다 역사적 신고가가 또다시 나왔거든요. 그만큼 반도체에서도 주도주의 흐름들은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대표적인 주자인데 12월 13일에 무려 24% 급등을 했고 16일에도 11%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3월부터 조정을 받고 있던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기술적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맞는 종목을 살펴보면 팹리스 기업인 에이징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징랜드의 차트를 살펴보면 24년도 3월달 84,5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약 9개월 동안 조정이 진행되었고 22,050원까지 약 7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반등한 시점인 약 12월 12일부터는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해서 현재 한 40%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매수매도방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실적이 우량한 종목, 특히나 중대형주들 중에서 최근에 반도체 조정과 함께 크게 낙폭을 한 생각보다 예상외로 많이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상승할 만한 종목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은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차트 먼저 보면 24년 5월 7일 30만 9천 원이던 종목이 24년 11월 14일에 14만 3천 원까지 50% 정도 반토막이 나는 그런 안타까운 주가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을 수제재차에 맞춰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시총은 2조 9천억대 중형주 종목이고요.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 12월 10일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시작을 해서 양매수 거래일이 무려 2주 동안 6거래일 정도 양매수가 들어왔고 끊임없이 외국인 매수세가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좋은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은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44%대를 기록하고 있는 매출의 성장성만 조금 더 있어주면 충분히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살펴보면 브로드컴의 주가가 최근 2거래일 동안 40%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특히나 AI 칩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재료가 있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살펴보면 50% 급락한 이후에 바닥에서 쌍바닥을 다지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120선 돌파까지 이루는 바닥에서 상승 전환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20선 돌파한 부분을 지지만 해준다면 추가적인 10% 이상의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리노공업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신규 상장주 섹터의 에이럭스인데요. 트럼프 수혜 업종이면서 신규 상장주들이 강하다는 말씀은 1개월 반 전부터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물론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묻히긴 했지만 신규 상장주들이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보이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SOS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8일에는 23% 급등하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3빌리언 같은 경우도 우리 매수매도방에서 여러 번 추천했었던 종목이죠. 3빌리언 같은 경우는 11월 14일 상장가를 돌파를 해서 현재 역사상 최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오늘 추천하는 에이럭스 같은 경우도 2024년 11월 1일 상장한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 흐름인데 특히나 기준양봉이 되는 12월 16일에 상한가 종가를 깨지 않고 지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 2주 동안 외국인 매수세가 2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꾸준히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그래도 살펴보면은 3년 연속 매출액은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3년 연속 상승을 한 신규 상장주는 사실 재무제표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재료로는 일론 머스크가 드론 전쟁에 대한 발언을 한 이후에 드론 관련된 주들이 2주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신규 상장주이면서 드론과 관련된 종목은 에이럭스 한 종목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드론 재료를 가지고 있는 에이럭스가
12월 10일부터 약 2주 동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급등한 것에 대한 소폭 조정은 받고 있지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흐름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당연히 상한가 종가 기준이 되겠고, 상한가 종가를 기준으로 그 위에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반도체 업종의 실적주의자 중형주인 리노공업,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드론 테마를 가지고 있는 에이럭스, 이 두 종목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촬영 날짜가 12월 22일이고요. 오늘 중으로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인사를 좀 미리 드리고 싶고, 올해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반도체 기업들도 2배 이상 오른 종목들도 많고, 5배 이상 오른 삼양식품이라든지 8배가 오른 실리콘2라든지 이렇게 여러 업종들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올해 한 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텍스 통과 실패에 대한 성장세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12.3 내란 사태까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미국 증시나 대만 증시, 일본 증시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란 사태 이후에 지금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 시즌으로 가는 현재 구간은 개인적으로는 국내 주식 투자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부자들 TV 방송 또는 주식 아티스트 방송에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수익을 내셔도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주식 온라인 강의라든지 또는 매수매도방을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